너, 네 할머니한테 안마의자 사보냈니?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 우리 아들이 말해줘서 알았지. 너, 네 할머니만 챙기면 다냐? 그건 저희 할머니 팔순 생신 선물로 사드린 거예요. 남편 돈 아니고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어머니. 부부간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걸 왜 네 마음대로 결정해? 아침 출근길부터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에 저는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할머니에게 안마의자를 사드렸다고 시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이 저더러 시댁은 안 챙기면서 할머니만 챙기느냐며 난리를 쳤는데 남편이 그새 그걸 시어머니한테 일러바쳤나 봅니다. 내돈내산이라는데 왜들 그리 난리인지. 저는 출근길에 귀청이 떨어질 지경이었어요. 어머니, 겨우 안마의자 가지고 왜 이러세요? 아무튼 저 지금 출근해야 해서 바쁘니까 끊을게요. 나중에 집에서 다시 얘기해요, 어머니. 뭐? 이 싸가지 없는 게 어디 지 마음대로 전화를 끊겠다고 난리야? 야, 너 당장 튀어나오지 못해? 야! 그렇게 전화를 애써 끊었지만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저에게 문자로 욕을 하고 전화를 하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소녀가 할머니한테 안마의자 해드린 게 그렇게 욕을 먹을 일인 건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 일을 시어머니에게 전한 남편도 원망스럽고 손녀에게 할머니 선물도 하지 못하게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덕분에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속상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던 저는 너무나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할머니 집 문 앞에 익숙한 차가 서 있더라고요. 저거 우리 집 차 아니야? 남편의 차가 할머니 집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대문 안으로 뛰어들어간 저는 깜짝 놀랄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대문 밖까지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제서야 시어머니와 남편이 할머니 집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문 밖으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순간 저는 심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대체 이런 걸 뭐하러 받느냐고요? 손녀한테 이런 거 받고 싶어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디 시집간 손녀딸한테 이런 걸 받아내고 그래요? 할머니, 이거 그냥 환불하세요. 괜한 일로 집안 분란 더 크게 만들지 마시고 당장 환불하시라고요. 하여간에 노인네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지 뭐 해준 게 있다고 이 비싼 걸 받아? 주제를 아셔야지. 정말 기막혀서 진짜. 이게 얼마짜리인 줄은 알고 받으셨어요? 아주 손녀 사이 벗겨먹으려고 그러나. 당장 환불해요. 환불하라고.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노인네 혼자 호강하고 살려고? 어디 늙은이가 다 죽기 전에 이런 사치를 부리려고 그래? 할머니를 향한 시모와 남편의 막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모의 목소리는 잔뜩 격양되어 있었고 저는 그 가운데 있는 할머니를 지켜야만 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뭐 하는 짓이냐고요? 너 잘 왔다. 너 이거 당장 환불시켜. 당장. 당신 진짜 너무한다. 당신한테 우리는 가족도 아니야? 어떻게 비싼 걸 할머니한테 사드릴 수가 있어? 내가 뭐 못할 짓이라도 한 거야? 이거 내 돈으로 산 거야. 손병과 할머니한테 안마의자 사드리는 게 죄도 아니고 왜 다들 이러는데?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할머니 집까지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뭐? 행패? 네 눈에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행패 같냐? 그러게 전화로 좋은 말로 했을 때 환불했어야지. 감히 나더러 이 꼴을 보라고 하는 거냐? 니까짓 게 무슨 돈이 있다고 몇백짜리 안마의자를 사? 너 그렇게 돈이 많냐? 그렇게 부자야? 친정도 없는 게 지 할머니만 챙기겠다고 별 난리를 다 친다. 제가 적금 부어서 산 거예요. 여기는 남편 돈 한 푼도 안 들어있다고요. 당신이 모은 돈이라고 해도 그래도 나한테 허락을 받았어야지. 우리 부부 아니야? 몇백이나 되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당신 혼자 쓸 수가 있어? 나도 당신 용돈은 안 건드리잖아. 내가 내 용돈 아껴서 모은 적금인데 그게 왜 문제가 돼?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그만하라는 제 말에도 시모와 남편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를 향한 경멸과 조롱이 담긴 말들에 저는 할머니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할머니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기어이 일이 그렇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저 길러주신 할머니께 안마의자를 사드리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저는 그들의 탐욕과 파렴치함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음대로 효도도 못하는 저의 처지가 서글프고 비참했거든요. 할머니는 제게는 남다른 분이셨어요.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저한테는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이셨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저를 챙겨주고 키워주신 건 할머니셨죠. 그 후 저는 오랫동안 할머니 손에서 자라왔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 당시 할머니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농사일을 하시며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셨는데 그런 할머니에게도 손녀인 저는 어찌 보면 큰 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늘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셨어요. 은지야, 얼른 밥 먹어라. 밥 먹고 학교 가야지. 할머니, 밥은? 할머니는 안 먹어? 맛있는데. 은지 많이 먹어. 할미는 우리 은지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할머니는 없는 형편에도 저에게만큼은 늘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당신은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다니시면서도 저에게는 늘 새 옷을 사입히셨고 도시락에 반찬 하나라도 더 넣어주시려 애쓰셨고 혹시 제가 친구들에게 기죽을까봐 용돈 한 푼이라도 더 쥐어주시려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허리는 평생 펴질 날이 없었고 매일 파스 냄새를 달고 사셨죠. 그런 할머니의 굽어진 허리와 갈라진 손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괜찮다며 저에게 웃어주셨고 그 웃음 속에 저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죠. 할머니, 이제 할머니도 좀 쉬어. 나도 다 컸는데 내가 할머니 일 도울게. 아이고, 네가 무슨 일을 도와? 아직 학생인데 은지 너는 공부나 해. 할머니, 그럼 내가 안마해 줄게. 이리 앉아봐. 우리 은지 효녀네. 아이고, 시원하다. 역시 할미는 우리 은지밖에 없다. 나도 할머니밖에 없어. 그러니까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 알았지? 할미는 우리 은지만 잘 되면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그러니까 은지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할머니처럼 힘들게 살지 마. 알겠지? 알았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 그럼 나중에 할머니한테 집도 사주고 안마의자도 사줄게. 내가 할머니 호강시켜 줄 거야. 할머니의 삶은 오직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께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그래도 언젠가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다 갚아드리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고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은 저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머니를 호강시켜드리기는 쉽지 않았어요. 여전히 할머니를 고생시키고 덕분에 대학에 들어갔던 저는 어렵게 취직을 하며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만났던 남편은 참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늘 저를 돕고 챙겨주며 저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거든요. 시골에는 할머니를 두고 혼자 도시 생활을 하던 저에게 남편은 참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다정함에 이끌려 연인이 된 저희는 어느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은지 씨, 저는 당신의 상처까지도 보듬어주고 싶어요. 부모님 없이 자란 아픔 제가 평생 위로해 줄게요. 그리고 은지 씨 할머니도 제 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할머니 모실 수 있어요?
그럼요. 나중에 큰 집을 사서 거기 우리 어머니랑 할머님이랑 모시고 다 같이 살아요. 내가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우리 결혼해요, 은지 씨. 남편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따뜻했고 저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홀로 남은 할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 결혼을 망설였지만 남편은 할머니도 같이 모시고 살 수 있다며 저를 설득했어요. 할머니 또한 제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기에 결혼을 허락하셨죠. 하지만 막상 시작된 결혼 생활은 저의 기대와 많이 달랐습니다. 홀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이 없다는 사실을 결혼 전부터 내내 못마땅해 하셨고 할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남편의 말은 거짓말이었죠. 할머니 손에 컸다 그러더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하긴 고아한테 뭘 얼마나 바라겠어. 제대로 살림이나 할 수 있을런지. 어디부터 가르쳐야 할지 감도 안 온다. 우리 아들 아니면 너 같은 거 구제해줄 사람이나 있겠니? 그러니 결혼하면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 예? 어머니, 그럼 저희 할머니는요? 그 집은 좁아서 저희 할머니 모시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할머니? 너 설마 시집 오면서 네 할머니 데려오려고 그랬니? 이게 모자란 거 받아줬더니 혹까지 붙여오려고 그러냐?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온 걸 천운으로 알아야지. 이게 정신머리가 없구나.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런 결정을 했어? 아니, 그 철옹 씨랑 약속한 얘기였는데요. 철옹 씨. 당장은 우리가 여력도 안 되고 당분간은 그렇게 하자. 할머님은 나중에 우리 집 사고 그때 모셔도 되지 뭐. 우리 아들이 결혼해주는 것만으로 감지덕지 해야지. 아유, 됐으니까 그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도 마.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합가를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싶어 거절하려 했지만 남편까지 시어머니 편을 드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살이가 시작되고 힘든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뭘 해도 타박을 하셨고 못마땅해 하셨어요. 친정 없는 고아에 아들보다 못하다며 늘 제게 불만이 많으셨죠. 남편은 처음에는 저를 감싸주려 노력하는 척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괴롭힘에 지쳐가는 듯하더니 결국 그는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는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 어쨌든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방식에 맞춰야지.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마. 내가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심하신 거지. 내가 뭘 얼마나 더 참아야 해? 엄마가 뭐라고 하시던 당신이 참아야지. 원래 자식은 부모 말 듣는 거야. 당신은 부모 없이 커서 그래?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건데 그냥 우리 엄마 말 들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시집살이는 상상 이상으로 고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리고 퇴근 후에도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집안일과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저는 늘 지쳐 있었어요. 남편은 도와주는 법이 없었고 직장 생활과 시집살이를 병행하는 것은 저에게는 고문과 다름없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할머니를 찾아뵙는 것도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제가 명절에 할머니 댁에 가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온갖 트집을 잡아 저를 붙잡았어요. 고하면 고하답게 해라. 한 달이 건너 천리라는데 네가 무슨 할머니를 챙기냐? 네가 챙겨야 할 어른은 네 할머니가 아니라 나야. 시집 왔으면 이 집안 식구가 되어야지. 어디 친정도 아닌 할머니 집을 가겠다고 그래? 할머니가 저 키워주셨고 저한테는 할머니 집이 친정이에요. 그냥 보내주세요, 어머니.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서 아예 돌아오지를 말던가. 너도 이제는 네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이제는 여기가 네 집이야.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네 할머니 집 드나들 생각하지 마. 결국 시어머니의 등살에 저는 할머니 댁에 가는 횟수를 점점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살이를 하다 보니 시어머니가 옆에서 듣고 계실까봐 전화통화도 마음 편히 할 수 없었죠. 그렇게 결혼 후 저는 할머니를 제대로 보살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그런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괜찮다, 은지야. 할미는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다. 너무 힘들면 안 와도 된다. 전화만 자주 해다오. 할미는 너만 잘 살면 돼.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늘 죄송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집과 초라한 살림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 죄책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어른이 되어서 꼭 효도하겠다던 저의 약속은 점점 멀어져 갔고 생각과 다른 시집살이에 몸과 마음은 상해 갔어요. 그러던 중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았던 적금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집살이에 허덕이며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목돈이 생기니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늘 허리 아파하시던 할머니였어요. 허리가 아파 파스를 달고 사시는 할머니에게 편안한 안마의자를 선물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안마의자를 보내드렸습니다. 할머니, 내가 선물 보냈는데 받았어? 그래, 방금 사람들이 왔다가 갔어. 아니, 이게 뭐야? 뭐긴 뭐야, 할머니 선물이지. 할머니 팔순 선물이야. 진작에 해드렸어야 하는 건데 너무 늦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비싼 걸 사? 나 돈 있어, 할머니. 이번에 적금 탔거든. 할머니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었는데 이것밖에 못해서 미안해, 할머니. 미안은 무슨. 네가 나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 나는 그냥 너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튼 은지 너 잘 지내지? 시어머니는 잘해주시고? 그럼 당연하지. 어머님이 나를 엄청 예뻐하신다니까. 어머니가 나를 딸처럼 잘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이고, 정말 잘됐다. 그래, 잘해주신다니 정말 다행이다. 내가 사돈댁에 뭐라도 보내야 하는 건데 줄게. 매번 농사 지은 것밖에 없어서 죄송스럽네. 아니야.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저번에도 좋은 거 주셨다고 엄청 좋아하셨어. 안 그래도 어머니가 할머니 잘 지내시냐고 물으셨어. 아유, 사돈이 매번 내 걱정을 다 해주시고 참 감사하네. 할미야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 할머니, 저번에도 못 가서 미안해. 내가 회사에 일이 많아서. 그래. 바쁜데 올 생각하지 마. 너나 김서방이나 둘 다 바쁜데 뭘 여기까지 오냐. 할미는 괜찮아.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는 제 속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제가 힘들게 시집살이를 겪는다는 걸 아시면 할머니가 속상해 하실까봐 저는 할머니 앞에서 늘 잘 지내는 척을 해야 했어요. 할머니에게만큼은 제 못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모와 남편은 그런 저를 끝까지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할머니께 안마의자를 선물해드린 것은 순전히 제가 제 월급에서 따로 모아둔 비상금과 용돈으로 해결한 일이었기에 남편이나 시댁에 손 벌린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고 이 정도는 저도 충분히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서부터 생각지 못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뭐? 안마의자? 할머니한테 안마의자를 사드렸다고? 이번이 팔순 생신이신데 딱히 뭐 해드린 것도 없잖아. 남들은 팔순잔치에 해외여행도 시켜드린다는데 안마의자로 툭 친 거지 뭐. 아니, 그럼 우리 엄마는? 어머니는 항상 챙겨드렸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는 안 챙기고 할머니만 챙겨? 그것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니, 저번에 할머니한테 선물하고 싶다고 했더니 알아서 하라며. 할머니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 허리도 안 좋으시고. 우리 엄마도 허리 아파. 우리 엄마 허리가 더 안 좋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당신 할머니만 챙기냐? 대체 제정신이야?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저를 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늘 갖은 선물과 용돈을 드렸으면서 제가 할머니께 선물한 안마의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는 할머니를 모시자고 했던 남편의 말을 믿었는데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 거짓말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처녀 시절부터 부은 적금으로 마련한 선물임에도 남편은 제가 자신의 돈을 훔치게라도 한 듯 굴었고, 그리고 이 일은 곧 시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제게 전화를 걸어 맹비난을 퍼부었죠. 제가 겨우 선물 하나 한 게 그렇게 못마땅한지 그들의 이기심과 탐욕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할머니 댁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할머니에게 온갖 모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담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비참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가만히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너 그동안 이런 꼴을 당하며 살았냐? 시댁에서 잘해주고 잘 지낸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 할머니, 미안해. 내가 못나서 그래. 저는 평생을 저를 위해 살아오신 할머니께 제 처참한 결혼 생활의 민낯을 보여드리게 된 것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속상해하실까봐 잘 지낸다고 거짓말했던 말들은 무의미해졌고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죄송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어릴 적 엄마를 잃고 할머니 품에서 위로받던 그때처럼 저는 할머니의 품에서 다시금 아이가 된 듯 울었습니다. 아이고, 이따위로 해놓고 뭘 잘했다고 할머니 품에서 질질 짜? 네가 지금 울 상황이냐?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늙은이 안마의자 사줄 돈 있으면 나한테나 쓰라고. 어디 감히 시어머니 제쳐두고 할머니한테 갖다 바쳐? 손녀나 할매나 아주 염치 모르고 거지 같은 집구석이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던 손을 멈추시더니 천천히 제 품에서 몸을 떼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더 이상 슬픔으로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이전에 제가 본 적 없는 단호하고 확고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떨리던 손으로 낡은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닳고 닳아 해진 지갑 속에서 할머니가 꺼낸 것은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것이었죠. 할머니는 1억이라고 선명하게 찍힌 수표 한 장을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앞에 보란듯이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염치를 몰라? 거지 같은 집구석?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어디 보자. 아니, 저게 뭐야? 수표 아니야? 1억... 할머니 이 수표 어디서 나셨어요? 남편과 시무는 눈앞에 1억짜리 수표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에게 퍼붓던 온갖 모욕적인 말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할머니의 손에 들린 수표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할미가 돈 줄 테니까 너 이혼해라. 당장 그 집에서 나와. 저 노친네 손에 있는 게 정말 1억짜리 수표야? 할머니, 이걸 어디서 갑자기 무슨 돈을... 왜? 수표 처음 봐? 아니면 다 늙은 거지 노인네 손에 이런 게 있어서 놀란 거냐? 겨우 이거 가지고 놀라기는. 지금 당장 내보여줄 게 이 정도이지 내 통장에는 수십억이 들어있어. 할머니가 태연하게 말씀하시자 남편과 시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놀랐어요. 대체 할머니에게 어떻게 그런 큰 돈이 생겼나 싶었거든요. 돈 없는 노인네라고 감히 나를 무시해? 어디 이 수표를 보고도 그딴 소리가 나와? 은지야, 당장 이혼 전문 변호사부터 알아봐라. 내 통장에 수십억이 들어있는데 저것들한테 한 푼도 줄 수 없지. 그러니까 나 죽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 역시 제 편을 들어주시는 건 할머니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께 못난 꼴을 보이고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그런데도 할머니는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되려 저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라며 당장 남편과 갈라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할머니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오래된 시골집에서 힘들게 사시는 거 아니셨어요? 어렸을 때 이 사람 어렵게 키우셨다고 그러더니 어디 뭐 숨겨둔 돈이라도 있으셨어요? 왜? 내가 다 늙고 돈도 없어서 끈 떨어진 노인네인 줄 알았냐? 그래서 여태 나를 무시하고 내 손녀를 무시한 거야? 야, 이놈아, 나도 이제 돈 많다. 내 시골 땅이 신도시 개발에 들어가면서 보상금으로 수십억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 부자 아니냐? 그러는 니놈은 아직도 지 엄마 집에서 얹혀 살면서 뭐가 잘났다고 내 손녀를 무시해? 예? 그게 정말이세요? 니놈이 우리 손녀한테 잘하는 줄 알고 집이라도 하나 얻어줄까 했더니 네가 이런 몹쓸 놈인 줄 이제야 알았다. 아, 할머니, 저 은지한테 잘해요. 저 오늘은 좀 오해가 있어서 그랬던 거지. 평소에는 저랑 은지랑 사이 좋아요. 정말이에요. 할머니에게 돈이 있다는 걸 알자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근한동을 피웠으면서 갑자기 저랑 사이가 좋다느니 오해라느니 통하지 않을 뻔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거짓말 좀 그만해. 우리가 무슨 사이가 좋아? 당신이 나한테 진심으로 대한 적이나 있었어? 언제는 잘해주겠다고 온갖 말로 꼬시더니 막상 결혼해서는 나 몰라라 했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여보, 할머니 앞에서 말 조심해. 할머니가 오해하시겠네. 방금 전까지 우리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그 꼬라지를 부려놓고 무슨 오해? 우리 할머니가 바보인 줄 알아? 할머니, 나 그동안 시댁에서 무시당했어. 사실 그동안 명절마다 바빠서 못 내려왔던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고아 주제에 어디 가느냐고 못 가게 해서 못 온 거야. 나 그동안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남편은 자기 엄마 편만 들고 나는 고아처럼 지냈어. 이 녀석아, 그렇게 살았으면서 왜 말을 안 했어? 진작 할미한테 얘기하고 나오지. 미안해, 할머니. 나는 기껏 결혼해서 할머니한테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 나 때문에 고생한 할머니한테 힘들게 사는 꼴까지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말을 못했어, 할머니. 저의 솔직한 고백에 할머니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장 이혼해라. 당장. 아이고, 사돈 어르신. 이혼이라뇨. 이혼은 좀 심하시네. 얘들이 얼마나 잘 사는데 이혼을 시켜요? 잘 살아? 내 손녀가 잘 살아가지고 당신이 우리 집까지 뛰어왔어? 내 손녀가 자기가 번 돈으로 안마의자 하나 사보냈다고 길길이 날뛰는 당신을 보고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겠어? 당신들 조금 전까지 나를 무시했잖아. 저희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그러세요? 제가 며느리를 얼마나 아끼는데요. 입 다물어. 그렇게 착한 며느리한테 그따위로 해? 남편이라는 놈이나 시어머니라는 당신이나 아주 다들 악질들이야. 그동안 내 손녀를 그렇게 대했었어? 내 손녀가 왜 고아야? 아직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괜찮다, 은지야. 이제 다 끝났어. 너 그 집에서 나오고 할미랑 같이 살자. 할미 이제 돈 많아. 할미가 그 돈 은지 너 다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저런 모저리 같은 놈한테 더 당해주지 말고 당장 나와. 알았어. 나 이혼할게, 할머니.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나는 결혼해서 사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이제는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할머니. 저는 그동안 제가 바보같이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저의 행복을 바라셨을 뿐이었는데 이득도 없는 결혼 생활에 매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깨달은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하자, 우리.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 뭐? 야,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얘,
너까지 왜 그러니? 얼른 할머니 달래서 수습하기도 모자란데.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자 남편과 시모는 많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당하기만 할 줄 아는 건지 이혼을 말리려고 하더라고요. 언제는 제가 미워서 맨날 쫓아낸다 어쩐다 난리를 치던 시모가 그렇게 나오니 웃기기만 했죠.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시던 거 아니었어요? 저 받아준 아들한테 고마워하라며 매번 아들이 아깝다고 그러시더니 이제 제가 알아서 나가준다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건 그냥 말이 그랬던 거지. 아무리 그래도 무슨 이혼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니? 우리 아들이 이혼남 되는 꼴 그냥 보라는 거야? 그리고 너도 이혼해봐야 뭐가 좋니? 적어도 당신들 같은 천박한 사람들이랑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그게 좋겠죠. 저 정말 지겨웠거든요. 맨날 난리치는 어머니나 아무 말도 못하는 마마보이 남편이나 결혼하고 여태 후회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부자 할머니를 두고 남편에게 더 미련도 없는 제가 이혼을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보, 왜 그래? 우리 그래도 좋은 때도 많았잖아. 우리 내년에 여행도 가기로 했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말을 해? 좋아? 우리가 언제 좋아? 당신이나 좋았겠지. 그리고 여행도 매번 당신 어머니 모시고 가는데 그게 내가 좋겠니? 나도 우리 할머니 모시고 여행 다니고 싶었어. 우리 할머니 호강시켜드리는 게 내 평생 꿈이었는데 당신은 그때마다 매번 나중으로 미루면서 자기 엄마만 챙겼잖아. 뭐? 당신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불쌍해? 그러는 우리 할머니는 안 불쌍하냐? 너한테 네 엄마가 중요한 것처럼 나한테도 우리 할머니가 중요해. 근데 나는 왜 할머니한테 안마의자도 못 해드려? 그래놓고 이혼당할 생각도 못했어? 그래, 알겠어. 내가 미안해, 여보. 내가 할머님을 잘 챙겨드렸어야 하는데 그동안 내가 좀 소홀했어. 아니, 근데 나도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엄마 모시고 사니까 그게 좀 어렵잖아. 그런 나도 이해를 좀 해줘야지. 나도 엄마 눈치 보느라고 힘들었다고. 내가 처음에 왜 당신이랑 결혼했는데? 우리 할머니 먼저 챙겨주고 같이 살자고 말해줘서 결혼한 거야. 근데 결혼하자마자 당신 말 바꿨지. 그래도 그때까지는 나 당신 믿었었어. 몇 년만 합가해서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돈 좀 생기면 분가해서 우리 할머니 모시자고 했던 당신 말 정말 믿었었다고. 근데 당신이 겨우 안마의자 하나 가지고 이 난리 피우는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미련했는지 깨달았어. 당신 같은 인간 말은 믿는 게 아니었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순진했었나 봐. 아니, 여보. 그래서 정말로 이혼하자는 건 아니지?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거지? 내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할머니한테도 효도하고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이혼하자고는 하지 마, 제발. 왜? 이제 와서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 아니, 아쉬운 건가? 우리 할머니가 부자가 됐다고 하니까 그 돈이 탐이 나는 모양이지? 근데 이제 늦었어. 당신 같은 인간한테 우리 할머니 돈 내주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살고 말지.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그동안은 제가 을인 줄 알고 이혼 얘기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 아쉬운 건 제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뭐 볼 게 있다고 재혼이 쉽지도 않을 텐데 이제는 제가 부자 할머니까지 두었으니 저랑 헤어지는 게 아쉽겠죠. 이혼이 복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뒤늦게 시모와 남편이 저를 붙잡는 상황이 통쾌했습니다. 이제 두고두고 후회할 것은 그들이겠죠. 은지야, 내가 잘해주마. 앞으로는 사돈 어른한테도 잘할 테니까 그러지 마라, 제발. 여보, 나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할게. 진짜 당신만 보고 살게, 응? 내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 돈을 보고 싶은 거겠지. 아니지. 나 아니면 당신 비위 맞춰줄 사람이 없을까 봐 그러나? 하긴 그동안 얼마나 좋았겠어. 부모도 없다고 무시하던 마누라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잖아. 아니야, 여보. 나 당신 진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 당신 그새 마음을 비운 거야? 내 마음 비워낸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우리 결혼 생활 내내 당신이 얼마나 나를 실망시켰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당신이 매번 나한테 참으라, 이해하라 할 때마다 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고.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 내 진심까지 없애버린 건 당신이랑 당신 엄마야. 할머니, 제발 은지 좀 알려주세요. 할머니도 은지가 이혼해서 혼자 사는 건 싫으실 거 아니에요. 내 손녀 잘 되길 바라려면 너 같은 놈은 내 손녀 곁에서 사라지는 게 맞지. 어디 너 같은 놈이 내 손녀한테 들러붙으려고 그래? 너는 더 이상 내 손녀에게 해줄 게 없어. 그리고 내 손녀가 평생 너희 같은 벌레들에게 빨대 꽂혀 살게 둘 수는 없지. 할머니 말 들었지? 나 이제 우리 할머니 속상하게 안 만들 거야. 할머니 말 듣고 이혼해서 우리 할머니 호강시켜드려야지. 당신 같은 사람 더는 내 인생에 필요 없어. 그럼 이혼할 거면 재산 분할이라도 해줘. 당신 할머니한테 받을 돈 나한테 나눠달라고. 제가 끝까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기어이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저더러 할머니 돈을 나눠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가 잘못해서 이혼하자는 건데 감히 저한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거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그 돈을 왜 줘?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당신 혼자 받으려고 그랬어? 할머니 재산이 수십억이라며. 그럼 나한테도 좀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입 싹 닫으려고? 어디서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재산 분할을 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나야말로 당신한테 재산 분할 청구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어디 재산 분할뿐이야?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한테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뭐? 재산 분할? 위자료? 아니, 내가 그런 걸 왜 줘? 우리는 한 푼도 못 줘.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어떻게 줘? 그래, 우리는 돈 절대 못 줘.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네가 돈 뱉어야 할 거야. 시모와 남편은 이혼하고 싶으면 돈을 내놓으라며 적반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게 우긴다고 되는 일인가요? 어차피 소송으로 가면 제가 이길 게 뻔했거든요. 그렇게 그 길로 저는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고 이혼을 위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당하며 가계 경제에 기여한 바가 많았고 남편과 공동재산을 나눌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재산 분할은 50%까지 받을 수 있을 거라며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시모와 남편에게 위자료 소송까지 같이 할 참이었어요. 남편의 방관과 시모의 무시를 겪었던 제가 금융치료라도 제대로 받아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거든요. 돈이라면 환장하는 그 인간들에게도 그게 제일 큰 복수이겠죠. 그렇게 저는 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소송을 걸 만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증거로 쓸만한 것들은 너무 많았어요. 시모가 저에게 보내던 욕이 담긴 문자들만 해도 괴롭힘의 증거가 된다고 했거든요. 거기다 그날 그 두 사람이 저희 할머니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결정적인 장면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홈카메라야. 평소에 꼭 켜놔야 해. 알겠지? 카메라? 집에 웬 카메라가 필요해? 할머니 나이도 있고 혼자 계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옆에 누가 없으니까 위험하잖아.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들여다보고 신고하면 되니까 걱정돼서 설치하는 거야. 그래, 그럼 은지 너도 할미 보고 싶을 때 이거로 보면 되겠다. 혼자 지내시는 할머니가 걱정되었던 제가 어느 날 할머니 집에 홈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대신에 안전을 걱정해서 그랬던 건데 그게 설마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과 시모가 안마의자 때문에 할머니를 찾아갔던 그날의 영상이 전부 카메라에 담기게 되었거든요. 안마의자 하나로 저와 할머니를 모욕한 시모와 남편의 만행이 영상 속에 기록되었고 그건 소송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죠. 저게 뭐야? 나한테 허락도 없이 저딴 걸 찍었어? 저건 불법 증거야. 인정할 수 없어. 그러게 왜 남의 집에 와서 깽판을 쳐? 당신이야말로 무단 침입의 재물 손괴야.
영상에는 시어머니가 할머니의 안마의자를 발로 차고 주제 모르는 노친네에 고활하며 저와 할머니에게 모욕을 퍼붓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모를 거들며 막말하는 장면도 빠지지 않았죠. 판사는 결국 영상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판결은 제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게 인정되었고 저는 결혼 기간 동안 수입에 대한 재산 분할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남편과 시모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그들이 그렇게 아끼던 돈을 저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할머니의 안마의자 파손에 대한 재물손괴죄도 인정되어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죠. 그렇게 이혼 소송이 끝난 후 남편과 시모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인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직장에서도 이혼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판이 나빠졌습니다. 시모 역시 고아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다가 돈을 뜯어내려다 망신만 당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고기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요. 동네에서 장사를 하던 시모에게 평판은 생사가 달린 큰 문제였죠. 그러자 그들은 제게 끊임없이 연락하며 매달렸습니다. 은지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여보, 제발 돌아와줘.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는 엄마랑 안 보고 살아도 돼. 우리 할머니 모시고 같이 살자. 나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발. 시모는 울며 저를 붙잡았고 남편은 한밤중에 집 앞까지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제가 만나주지 않자 비까지 맞으며 저를 설득하려 하더라고요. 은지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너무 힘들어. 이제서야 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잃었는지 알겠어.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그걸 몰랐어. 겉으로 보기에 남편은 진심처럼 보였어요. 애처로운 남편의 모습에 누군가는 동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후회할 거라고 했지.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지. 내가 비참하게 살았을 때 당신은 내 옆에서 방관만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비참하게 살 차례야. 은지야, 제발. 나는 당신이랑 헤어진 덕분에 너무 행복해. 누군가 그러더라고. 최고의 복수는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라고. 그럼 나는 벌써 복수를 이룬 것 같네. 당신은 그렇게 괴롭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할머니 옆에서 너무 행복하거든. 잘 기억해둬. 당신은 내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었고 나는 그 오점을 지웠을 뿐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 내 인생에서 완전히 꺼져버려.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차갑게 굴지 몰랐는지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는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 했지만 제 뒤에 서 있는 할머니의 싸늘한 눈빛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모 역시 더 이상 제게 연락하지 않았죠. 그렇게 이혼 후 저는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호강시켜드리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할머니와 행복하게 살겠다는 약속은 지키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와 할머니는 공기 좋은 곳에 예쁜 2층 주택을 지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심고 작은 텃밭도 가꾸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무시도 없는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할머니의 보상금 일부를 지원받아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당시에는 하루빨리 성공해서 할머니를 도우려고 일찍 꿈을 접었는데 이제는 그 꿈을 펼쳐보기로 했어요. 은진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 할미는 그것 말고 바라는 게 없어. 고마워, 할머니. 내가 호강시켜드려야 하는 건데 내가 할머니 덕분에 호강하네.
할미는 우리 은지한테 해줄 수 있어서 행복해. 할머니는 그런 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셨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삶은 제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할머니께 마음껏 효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는 저를 나무랄 시모도 없었고 눈치 볼 남편도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머니를 챙겨드릴 수 있었죠. 저는 할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며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늘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고 저도 그런 할머니를 보며 행복해졌어요. 할머니, 점심 먹자. 아이고, 이거 은지 네가 다 차린 거냐? 세상에, 우리 은지가 할머니 주려고 요리도 하고 이제 다 컸네. 할머니, 그럼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는 내가 할머니 챙겨드릴 나이야. 손녀 덕분에 할미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 내가 할머니한테 효도할게. 할머니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모시고 여행도 가고. 이제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요즘 저는 할머니를 챙겨드리며 공방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머니와 텃밭을 가꾸고 아침을 해먹고 오후에 일찍 퇴근해서는 할머니와 같이 그림을 그리고 말동무를 해드리며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할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생각하니 한순간 한순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저는 오늘도 열심히 할머니에게 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물질적인 풍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와 추억이었죠. 그것이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공방은 점점 더 인기를 얻었고 저는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여 할머니께 더 많은 것을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번 돈으로 할머니와 여행도 갈 수 있었어요. 소녀딸이 처음으로 태워드리는 비행기를 타고 할머니는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손녀 덕분에 비행기도 다 타보고 할미는 이제 더 여한이 없다. 무슨 소리야. 앞으로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지. 할머니, 나 키워줘서 고마워. 이제는 내가 평생 할머니 옆에서 보답할게.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 그동안 저는 할머니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단단하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 차례였죠. 그동안 할머니가 저를 위해 희생하셨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남은 제 삶 전부를 할머니께 바쳐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마의자를 시작으로 할머니께 더 많은 편안함과 행복을 선물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기로 했죠. 저의 삶은 이제 진정한 행복과 자유로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할머니의 사랑으로 치유되었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지혜와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저는 더욱 효도하는 손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